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가는 형식으로 컨텐츠를 꾸려보겠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유책 배우자와 양육권자를 서로 연관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바람을 피운 당사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네,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있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와 양육권자로서 누가 적합한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의 약 절반 정도에서 귀책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실제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육에 대한 의지와 연관시켜 보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놓이지 말아야 될 상황 또는 보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노출을 시켜서 자녀들의 복지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향후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모으실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서 자녀들의 복지가 손상되었다, 양육이 소홀해졌다 라는 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시고 재판부에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사관으로서 판사님이 양육권 소송을 맡아 판결하시기 전에 두 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판사님이 판결하실 때 조사관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판결문에는 자녀들의 의사, 나이, 성별, 건강 상태, 현재 양육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등등등 이렇게 쭉 기준을 나열해 놓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내용들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양육권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가사조사 결과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는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맡깁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 바로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가정 환경이나 양육 환경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몇 달간의 가사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동안 조사를 했던 내용, 검토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물론 의견서 내용은 당사자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견서가 제 경험에 비춰보면 약 70에서 80% 이상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변론기일에서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때 판사님께서 가사조사 결과는 이렇던데요. 가사조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가사조사관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될 쟁점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판부에는 관련 내용을 역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면 더 좋겠죠. 아이 아빠가 주신 예전 집안의 CCTV 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에서 열이가 왜 혼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 남편분의 말로는 이때 민선아 씨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런 날이 종종. 한 달에 한두 번. 증상이 심해질 때. 다른 날은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잤어요. 녹화된 거 있으니까 증거로 제출할게요. 물론 드라마 속 장면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기 너무나도 부적절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럼 당연히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명확한 사유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가사조사관이 그것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남편이 과거 3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육에 있어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판단에서 적합한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봤던 그런 가사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건마다 핵심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일 텐데요. 뭐 사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가사조사관들이 신경을 쓰고 중요시하는 점들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의 양육 상태, 즉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얼만큼의 기간 동안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 보조자의 존재 여부인데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부모, 즉 자녀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가사 도우미,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 등등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느냐도 역시 주요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육권과 관련된 오해나 편견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모의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는 미래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매우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실제로 의뢰인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고 혼인 이후 경력이 단절됐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좀 많이 받아달라. 앞으로도 일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에서는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아예 못한다면 양육비가 아무리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을 판사 역시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경력이 수년간 또는 10년 넘게 단절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레 취직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전공했고 실제로 일을 해봤다라는 대학 졸업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재직 증명서 또는 결혼 생활 전에 내가 충분히 일을 해왔고 월급을 받아왔다는 월급 수령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내가 비록 지금은 경제활동을 쉬고 있지만 이런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언제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라도 수입을 거둔다면 판사님 역시도 이것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문제 삼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근데 영업 노하우인데 오늘은 또 실전 노하우의 시간이니까 과감하게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이 2021년 말에 공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1인당 적게는 6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 정도까지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도 양육비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 산정 기준표 또는 협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의 액수도 액수지만 소송 기간 중에는 양육비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송 기간은 짧게는 반년부터 길게는 2, 3년까지도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과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인데요. 사전처분을 통해서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한다거나 임시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선고 전까지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산분할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 수입이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해왔던 카드 내역이라든지 지출했던 생활비 내역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혼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채널 정보에 있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에서 N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